유난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두산 베어스의 스토브리그는 사령탑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범했다. 지난 시즌의 실망스러운 성적표는 프런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고, 단순히 코칭 스태프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선 조직의 근본적인 리셋을 요구하고 있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부 승격으로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를 굳히거나 안정지향적인 인사로 리빌딩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두산 베어스는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스토브리그 시작과 동시에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것은 바로 김원형 감독의 영입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다는 차원을 넘어선 구단의 강력한 메시지였다. 김원형 감독은 불과 얼마 전인 2022년 SSG 랜더스를 이끌고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던 검증된 사령탑이다. 외부에서, 그것도 직전 시즌까지 다른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을 영입하는 것은 두산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시에 리빌딩이라는 모호한 기조를 걷어내고 즉시 전력화와 우승 도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웠음을 온 리그에 천명하는 행위였다. 이로써 두산의 스토브리그는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닌 개혁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두산의 놀라운 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원형 감독 체제 아래 수석 코치로 홍원기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을 영입한 것이다. 이 이례적인 조합은 야구계를 경악시켰는데, 감독 커리어가 훌륭한 두 인물이 한 팀에서 감독과 수석 코치라는 수직적인 관계로 만난다는 것은 KBO 리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 김원형 감독과 홍원기 코치가 불과 1년 전인 2022년 한국 시리즈에서 상대팀의 사령탑으로 맞붙어 치열한 진략 대결을 펼쳤던 라이벌이었다는 점이다. 트로피를 두고 싸웠던 두 전우가 이제 한 배를 탄 것이다. 이 파격적인 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심장했다. 첫째, 이는 두산 베어스가 젊은 선수단에 대한 고강도의 교육과 즉각적인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본 통솔력, 그리고 준우승을 이끌었던 전략적인 깊이를 갖춘 두 베테랑 감독을 동시에 배치함으로써 선수단은 이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코칭 스태프를 맞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 이 조합은 김원형 감독의 투수 조련 능력과 홍원기 코치의 정교한 야수진 관리 능력을 결합한 맞춤형 전력 보강의 성격을 띠었다. 특히 김원형 감독은 SSG로 가기 전 이미 두산 베어스에서 투수 코치로 오랜 기간 활약하며 현재의 젊은 투수진의 성장 배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젊고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기량이 만개하지 못한 두산의 투수진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 그가 보여줄 전문성과 친숙함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러한 김원형 감독의 영입과 더불어 홍원기 코치의 수평적 리더십과 전략적 마인드가 결합되면서 두산은 리빌딩을 넘어선 리부팅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구단이 팬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2026 시즌 두산은 다시 왕좌를 노린다. 감독과 코치진 선임에 있어 이처럼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산 베어스의 스토브리그는 이미 그 어떤 팀보다 뜨겁고 역동적인 시작을 알린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내적으로는 거대한 조직적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김원형 홍원기 체제였다. 코치진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진 두산 베어스는 곧바로 FA 시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어느 팀보다 공격적이고 발빠르게 움직인 두산의 스토브리그 두 번째 승부수는 바로 내야수 보강이었는데, 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박찬호 선수를 가장 먼저 영입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80억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지만 김재호 선수의 은퇴 이후 오랫동안 팀의 고질적인 불안 요소였던 유격수 포지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퍼즐 조각이었기에 구단의 결단은 과감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영입은 단순히 수비 라인업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젊은 투수들에게 철옹성 같은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투수진 전체의 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산은 또한 조수행, 이영하, 최원준 등 내부 FA 3명을 모두 붙잡는 데 성공하며 팀 전력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기존 선수단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영입과 잔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FA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모든 결과가 긍정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박찬호 영입의 보상 선수로 구단의 유망주 홍민규 선수를 키아에 내주어야 했고 홍건희 선수가 오투아웃을 선언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팀의 주요 포지션 백업 자원이었던 추재현, 장승현, 이원재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며 깊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차 드래프트는 두산에 또 다른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두산의 마무리 투수였던 이용찬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영하 선수와 함께 투수조 최고참으로서 젊은 투수들을 이끌 리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돕는데 정평이 나 있는 김원영 감독의 지휘 아래 이용찬 선수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전력에 빨간불이 켜진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6 시즌 큰 기대를 모았던 특급 유망주 투수 재환유 선수가 마무리 캠프 막바지에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시즌 전체를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토미존 수술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재환유 선수가 반드시 기량을 회복해 팀에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의 복귀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산 스토브리그의 최종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외국인 선수 구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다즈 카메론, 타무라 이치로, 그리고 기존 외국인 타자 호세 로하스 선수와의 재계약까지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 중입니다. FA와 코치진 구성에 이토록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두산이지만 결국 KBO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의 성공 여부가 팀 성적의 가장 큰 부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류권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놓인 제이크 케이브 선수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구단은 KBO의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나 핵심은 하루빨리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이슈와 과감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영 감독 체제가 출범한 이후 두산은 이슈성과 화제성 면에서는 단연 KBO 리그 최상위의 스토브 리그를 보냈습니다. 박찬호 영입과 코치진 구성이라는 핵심 과제에서 최소 70점 이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두산이 리빌딩이라는 미온적인 기조를 벗어나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젊은 베테랑 팀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정수빈, 양의지 등 기존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고 박찬호라는 확실한 센터라인 축을 세운 가운데 코너 외야수 등 남은 포지션에서는 김민석, 홍성호, 신우열 등 젊은 유망주들이 포텐셜을 폭발시켜야 하는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포텐셜에만 기대기에는 불안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두산은 그 어떤 팀보다 높은 잠재력을 갖춘 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공적인 행보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개막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젊어진 선수단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2026 시즌 다시 왕좌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